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속도 속에 최고 관심 지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죠. 민주당 최종 출마자는 누가 될까요? 표세준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과 경기 지역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불출마와 청와대 차출이 잇따르면서 이제 승부는 압축된 주자들 간에 진검승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 중 홍익표, 박홍근, 박용진 의원은 청와대 차출로, 서영교 의원은 출마 철회로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결국 서울은 지난 4일 구청장직에서 퇴임한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개혁 선명성을 내건 박주민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원호 캠프에는 이해식, 최현일, 박민규, 이정헌, 오기형 의원이 합류했고 박주민 캠프 역시 김우영, 김영호 의원과 최혜영 전 의원을 영입하며 새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이 고심 끝에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지지층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지사 자리를 지키려는 김동연 지사와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소통력을 앞세운 한준호 의원의 3파전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군이 정리된 만큼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해 수도권 승리를 위한 본선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승훈 변호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관심 집중 지역이 서울과 경기라서요. 이 서울과 경기를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일단 서울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입니다. 이제 오늘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2파전으로 갈 양상이 보인다. 왜냐하면 홍익표, 박용진 이 출마 예정으로 알려져 있던 이 두 인물이 청와대로 차출이 됐거든요. 사실상 2파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은 전현희 의원이나 김영배 후보도 있는데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좀 서운하시긴 할 것 그죠. 같아요. 예. 정말 처음부터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뛰었었거든요. 예,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여론의 동향은 박주민 의원과 지금 정원호 청장, 전 청장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정원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워낙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셨잖아요. 나보다 이렇게 구정 인기가 더 많은 사람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때부터 지지율이 이제 굉장히 뛰었었는데, 또 성동구에서 어떤 활약상도 있고요. 다만, 아직은 조금 무게감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토론회 때 국회의원들은 공격과 방어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해서 얼마나 좀 방어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득점 또는 실점 포인트인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세월호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어요. 예. 다만 대중적 인기가 조금 낮았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는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론이. 예. 그래서 정원호 전 청장과 박주민 의원이 토론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은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로 보니까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등등 이제 3, 4파전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2파전으로 정리가 되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좀 인지도나 그 무게감 면에 있어서 박주민 의원에게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조금 이 지금의 이제 앞서고 있는 정원호 구청장의 이 양상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근데 이게 현역의 영입 경쟁이 붙었다. 뭐 이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기영 의원이 정원호 후보의 캠프에 영입이 됐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들이 어떤 캠프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향방이 또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좀 해석해 주시죠. 아니 우선은 첫 번째 축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1강 2중 구도로 지금 어느 정도 안착화되면서 왔거든요. 이제 1강은 정원호 구청장이고 이제 뭐 2강 3강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이렇게 지금 위치지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선거 구도상 예를 들어서 이걸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2강과 3강이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변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런 조건까지 올라갔을 때는 선거판이 후끈 달아오르겠죠. 예, 이제 이거는 예. 초강력 변수가 될 텐데 아직 뭐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고 아까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체급을 올리기 위한 시도들이 캠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실무형으로 꾸리면서도 본인의 중량감과 확장성을 어떻게 외연화하고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각 캠프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박주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하겠죠. 워낙 본인 스스로의 대중적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아닌 다른 요소들 속에서 영입 인사를 좀 차출하려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겠고요. 예를 들어 당내에 뭐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군에서 찾을 가능성이 꽤 크고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좀 더 상징성 있고 본인의 행정가적인 면모를 받쳐줄 수 있는 이미지를 보강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영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짜고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지금 하고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이해식, 최현일, 박민규, 이정헌 의원까지는 정원호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 캠프에는 김명호, 김우영 의원이 합류를 했다. 그리고 최혜영 전 의원이 김민석 총리의 공보팀장이었는데 박주민을 돕기로 했다. 뭐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뛰느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오세훈, 나경원, 뭐 안철수, 신동욱 이런 인물들이 거론이 됩니다. 누가 될까요? 일단 이 고민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신동욱 의원도 국회의원이고 안철수 의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지금 나오면 배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뭐 거의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뭐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배지를 내려놓고 출마할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좀 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질 뭐 수도 있으니까. 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죠.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조금은 경쟁력이 있었는데 본인의 본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윤 어게인 갖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중도 서구력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집안이 망해가니까 거의 뭐 부도 직전이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안 나올 거야. 나 그냥 중도로 갈 거야. 이 방식을 택한 게 자기가 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오세훈 후보도 지금 뭐 속으로는 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기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현 경기도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게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으면은 무조건 당선이 될 것 같긴 한데 공천 지금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권칠승, 추미애, 한준호, 양기대 등 5명의 경선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근에 면접 사진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누가 될까요?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금 원래는 지금의 여론의 추이와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당내 경선 구도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금 추미애 의원께서 이렇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심상치 않은 부분 요소들은 또 어떤 게 있죠. 있나요? 예를 예. 들어서 김동연 지사가 최근에 당내 메시지를 꽤나 많이 변침하면서 꽤나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친명 있거든요. 쪽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막 큰절까지 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간절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약간의 예를 들어서 당심의 변동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관측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뭐 드러나 있는 건 그거지만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여기는 지금 기존에는 추미애 의원의 압도적 우세로 전망하고 있다가 지금 좀 관망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친명 쪽에 좀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친명계 인사들 쪽에서 김동연 지사 측에 약간 공격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제 아무튼 뭔가 저격하는 발언들을 이어가는 모양새거든요. 요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약간의 공격이 아니라 굉장한 공격을 퍼붓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배신감인 것 같아요. 아 그때 대선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경기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경기 팀들이잖아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데 0몇 % 차로 당선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경기도 팀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당선 이후에 이분들이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마무리 잘하고 돌아가시라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김동연 지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경쟁력이 좀 있어서 민주당과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경쟁력이 좀 중요할 상황에는 아 그래도 김동연 지사가 현역이고 이 사람이 나야지 번성 경쟁이 더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현재 경기도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 우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동연 지사든 추미애 의원이든 또는 한준호 의원이든 후보든 어떤 후보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역 프레임이 작동되기 좀 어려운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비 경선을 통해서 3인으로 압축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럼 3인으로 압축됐을 때 어떤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되냐에 따라서 이합집산 또는 뭐 서로 간에 이합집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공천 룰은 나온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처음에 이제 3인까지 좁혀지는 건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그렇죠. 하는 거고 나중에는 선호도 조사로 한다 그러던데. 뭐 당원 네. 50% 국민 경기 여론, 도민 그렇죠. 50%로 결선은 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통상례에 따라서 5대5로 섞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타타타타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